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의 폭락세 진정과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시장 날씨가 어제와는 완전히 상반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에도 온기가 돌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두 가지 특징주 날씨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3조 6천억 원 규모로 예고했던 유상증자 규모를 개장 직전에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오늘 먹구름이 거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인데 이 글로벌 제약사 GSK와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영향으로 어제 장 개시 이후 직후 이제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굉장히 쾌청한 날씨가 드러났는데요. 오늘도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맑은 날씨 드러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한미약품입니다. SK증권에서는 이번 분기에 이 1분기 실적이 다소 흐릴 수 있지만 경영 정상화 초기 국면에 진입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 한미약품의 앞으로 흐린 날씨가 갤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인데 대표적인 게임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알고 계실 종목이죠. 연이 흐린 날씨고 보이고 있는 타 게임주 대비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달 말 신작 인조이 출시 이후에 이달 초 상승 랠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크래프톤의 좀 맑은 날씨를 전망하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 신작 인조이의 장기 흔행 조짐으로 앞으로의 목표 주가를 기존 목표 주가인 44만 원에서 49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최근 정치 이슈로 국내 원전주가 하락 전환했지만 이는 기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고요. 원자력과 천연가스 부문에서 여전히 탑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았습니다. 1분기 실적은 역시나 한미약품처럼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원자력과 가스 터빈 중심의 이 개선에 따라서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10조) 긴급 투입. 정부 다음 주 추경 발표 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와 미국의 관세 충격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드론 헬기 등 산불 예방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소기업 관세 피해 지원과 수출 바우처 확대, 정책금융 추가 공급에도 약 3, 4조 원을 투입한다. 또 AI 경쟁력 강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투자 보조금 신설, 유턴 외투 기업 투자 확대 등 공급망 안전궤도 예산을 배정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자금과 소비 여력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밸류 리서치의 김한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략 전반적으로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점검부터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일단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플러스권의 움직임 현재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어저께 새벽에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많이 출렁거렸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가 한 5%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원래 증권사 컨센서스가 한 4조 9,500억, 막 5조 정도 전후였는데 잠정 실적이지만 생각보다 좀 깜짝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등 그리고 낙폭과대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니까 이제 반도체 주식들 좀 올라오고, 오늘 방산주도 좀 올라오고, 조선주도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역시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알테오젠 같은 주식들이 오늘 9% 정도 올라오고, 어쨌든 지금은 실적이 좋고 낙폭이 큰 종목들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게 중요한데,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한 2조 이상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저께 2천억 이상을 매도했는데, 오늘은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한 4,2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760억. 그래서 여전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좀 외국 매도가 좀 줄어들고, 어저께처럼 관세 불확실성으로 막 아시아 증시 급락하면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때 공매도가 많이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의 한 50% 이상이 공매도가 섞여서 나온다는 게 좀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매도가 지금 다시 새로 시작된 지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잖아요. 근데 원래 공매도를 과거에 한 세네 번 정도 다시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달 정도는 외국인 공매도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 31일 날부터 외국인 공매도가 시작됐잖아요. 하필 안 좋은 시점에 시작이 됐는데, 그게 지금 4월 30일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4월 한 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한 20일에서 4월 말까지 한 달 정도는 외국인 공매도가 오늘처럼 어제처럼 꾸준히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급적으로 좀 안 좋지만, 한 달 정도 후에는 공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오고 관세 불확실성, 관세 요율이 일단은 4월 9일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데, 그게 아직 지금 확정된 요율이 아직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50여 개의 나라랑 지금 대화 중이다, 협상 중이다, 계속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4월 9일 전후로, 그리고 이번 주 옵션 만기가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그리고 4월 9일, 10일 요때가 우리 증시에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공매도는 이번 달까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 전략이 중요하니까 섹터 전략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처럼 다 같이 빠질 때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는 실적이 안 좋은 쪽을 많이 때리고, 실적이 적은 쪽은 공매도를 안 때리는 게 아니고, 실적이 적은 쪽은 조금 때리고, 실적이 안 좋은 쪽은 많이 때립니다. 따라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자꾸만 교체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은 당분간은 어차피 이 관세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섹터가 좀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좀 아마 수익률 게임이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 중에서 엔터주, 그리고 내수주 쪽에서 음식료 주식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오늘 좀 강한 쪽이 이제 정책 테마주죠. 정책 테마주죠. 요게 이제 조기 대선이 한 2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요쪽도 아마 수익률 게임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 테마주는 어쨌든 관세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방산, 그쪽은 관세랑 조금, 조선 쪽은 미국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올라오는 것도
미국이 필요한 업종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에서 중심은 2차 전지가 아니라 바이오라는 거. 제가 알테오전을 2번 언급하고 장기적인 스토리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일 많이 9%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상대적으로 관세 우려감이 적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기술력 있고 모멘텀이 강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바이오 주식들도 제약바이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일시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깜짝 실적 발표가 됐고요. 또 간밤에 미 증시 역시나 좀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의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공매도와 관련한 부분들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쪽 조선과 방산 그리고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정책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또 대표님께서는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어디에서 포착하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업종은요. 반도체입니다. 최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함께 오늘 또 삼성전자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낸 영향으로 반도체주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입니다. 일자리 조기 대선이라는 틀 안에서의 시선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치권은 2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책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포인트에서 지켜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실 것 같고요. 반도체주들의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삼성전자 1분기가 만약에 이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으면 더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뻔했는데 오늘 다행히 잠정 실적이 한 6조, 영업이익 6조 6천억 정도 나왔고 네. 매출액이 한 79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79조는 YOY로 9.84% 정도 좀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고 그 세부적으로 보면 갤럭시 S25가 판매가 상당히 잘 됐나 봐요. 그리고 반도체 D램 출하량이 좀 많이 좀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대감은 이제 2분기부터 원래는 이게 삼성전자가 원래 6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트럼프 관세 상호 관세 그 폭탄이 터지면서 지금 6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건데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4월부터 일본의 그 샌드디스크가 낸드 가격을 10% 정도 올렸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반도체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갈수록 실적이 원래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1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원래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의 상호관세 그 폭탄이 터지면서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쪽이죠.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수출 공장이 있는 쪽이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가전하고 그 휴대폰 공장이 있는데 그쪽 베트남에서 상호관세율이 36% 터져버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반도체는 괜찮은데 그럼 최종적으로 가전하고 휴대폰 쪽에 우려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4월 9일 날 정말로 그게 발효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협상팀도 지금 미국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더 확정적인 아마 4월 4일 날 발표한 상호 관세율은 그 최대치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대감, 반도체 하반기 그 D램 기대감 그리고 어쨌든 윈도우 10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종료한다고 해요. 그러면 새로운 윈도우가 나오면 이제 어쨌든 PC 교체 수요, 노트북 교체 수요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갤럭시 S25가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됐던 것도 이 온디바이스 AI와 이 AI가 탑재되니까 성능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니까 갤럭시 S25가 상당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PC 수요가 조금 윈도우 10이 교체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좀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구환신 정책 계속 되니까 그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도 기대감이 좀 있는 요소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상호 관세율만 그것만 좀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좀 조정이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지금 목표 주가들이 증권사 목표 주가가 77,000원부터 한 8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의 한 5만 원 초반 위치는 상당히 좀 가격이 좀 그때도 한 5만 원 바닥 찍고 한 6만 2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좀 편안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갤럭시 S25 모델의 판매 호조 그리고 D램 출하량이 선방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상호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해소 국면에 접어든다면 삼성전자의 반등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요, 저희 삼성전자 이외에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두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저는 반도체 섹터에서 모든 반도체가 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성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성장성이 있으려면 뭐 하반기에 지금 SKC가 하반기에 유리기판 3분기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유리기판이 좀 포함된 반도체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좀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성장성이 아직 무궁무진하니까 네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그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 CNG 하이테크는 3월 초에 이 그 킨텍스에서 이 세미콘 그 코리아를 했어요. 우리가 반도체 박람을 했는데 거기서 유리기판 장비를 발표를 했고 아마 내년부터 유리기판 장비 신제품을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삼성전자랑 상당히 관계가 좋은 기업이에요. 최근에 1분기 때 수주 공시가 2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랑 653억 수주 공시가 한 건 나왔고 85억짜리 그 장비 공급 계약 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막 2만 원까지 갔다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근데 주가가 지금은 많이 최근 고점 대비 좀 내려온 폭이죠. 그래서 차트만 한번 잠깐만 보시면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장비를 신제품 개발했다고 했던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유리기판 개발했다고 하고 삼성전자 수주 공시가 나왔던 때가 요때예요. 근데 그때보다 주가가 좀 많이 상호 관세 때문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1년에 한 130억 정도는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고 일단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전자랑 좀 협력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텔레칩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텔레칩스라는 기업도 여기 지금 최근에 요 때가 이제 19,000원까지 갔던 데입니다. 근데 요때 이제 좀 좋은 뉴스가 나왔던 거고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원래 들어오다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워낙 삼성전자랑 같이 빠지다 보니까 낙폭과대인데 이 기업들도 이제 테슬라랑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서로 이제 자율주행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이제 어차피 완전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정말 완전 자율주행에 손을 놓고 이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손 놓고 달릴 때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차량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려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모니터 뒷좌석의 모니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또 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칩을 신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원래 이 기업이 한 3만 원, 작년인가 3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낙폭과대 기업으로 이 기업도 차량용 반도체 성장성을 보시고 좀 저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라는 큰 틀 안에서 유리기판과 차량용 반도체 조금 집중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삼성전자와 CNG 하이테크, 텔레칩스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주 보도록 할 텐데요. 6월로 예정된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서요, 이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이 부동산 정책주도 역시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그래서 지금 네. 부동산
일단 오늘 보면 건설주가 네. 오늘 뭐 현대산업개발도 올라오고 이 조그만 중소형 건설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기대선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계룡건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원개발도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그런데 현대산업개발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주택 경기가 좋아지려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매가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야지 나중에 건설사들이 수주 금액이 늘어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좀 관세 문제도 있지만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좀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주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 그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바로 말씀드리면 현대산업개발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산업개발을 보시면 오늘도 지금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연기금 수급을 먼저 보시면 최근에 연기금하고 투신이 한 열흘 정도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거겠죠. 투신하고 연기금이. 그래서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실적 전망이 증권사 컨센서스가 3,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 1,8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3,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다른 종목, 다른 건설사들은 파는데 이 종목은 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중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 4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가 광운역 개발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4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단하게 오늘 계룡건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계룡건설을 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냐면 지금 이 종목은 1년에 한 500억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량 회사예요. 대전 쪽에 본사를 갖고 있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1,800억입니다. 근데 1년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순이익은 한 400억 정도 작년에 났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올라온 것은 이제 테마성으로 좀 올라온 거겠죠. 이제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조기 대선 때 이제 공약으로 이제 세종시 이제 행정수도 그쪽 관련 뉴스가 어저께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아직 공약한 것도 아닌데 기대감에 지금 먼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은 토목 분야 건설이 상당히 높은데 대전 세종시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이 기업은 추가적인 오늘 상가 같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번 이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왜 오늘 상한가 같지만 더 갈 수 있다는 걸 봐야 되면 여기 이쪽 구간을 보시죠. 이쪽 21년 구간에 여기가 45,0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 첫 상승한가 갖고 2만 원이죠. 그러니까 요때가 언제 때냐면 요때가 22년 때가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출마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첫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국종합기술은 차트만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이 기업은 영남권입니다. 영남권 부산에 이제 본사가 있고 종업원 지주회사인데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순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근데 이쪽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21년 요때가 대선 때인데 요때도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이쪽에서 지금 첫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지만 1년에 100억 정도 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책주까지 좀 살펴주셨고 저희가 마지막 테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조긴 대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는 일자리 정책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야 모두 청년 일자리와 교육 관련 정책을 주요 민생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일자리 정책주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단은 일정을 아셔야 되는데 다음 달 초에 아마 각 당의 여야 후보들이 다음 달 초에 한 10일경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 초까지는 아마 이런 정책 기대감이 계속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자리 테마 주식 어쨌든 저출산이나 일자리 테마 주식들은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을 계속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자는 거죠. 이제 정책 기람에 있더라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은 적자 종목을 보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흑자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오늘 IB 김영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1,300억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오늘 하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 작년에 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퍼가 한 10배 정도 되니까 이 회사는, 그러니까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편입하려는 그런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IB 김영은 요 편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매출액이 크니까 편입 시장이 커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떤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 IB 김영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메가 MD 한번 볼게요. 메가 MD. 지금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메가 스터디 교육이라고 있죠. 메가 스터디 교육의 자회사들이 메가 MD, 아까 말씀드린 IB 김영입니다. 근데 두 종목 다 실적이 견조해요. 그래서 메가 MD도 오늘 조금 뭐 한 2%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1년에 한 50억 정도는 순이익이 나는 회사고, 요 의학 전문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 그쪽을 가려면 요쪽 학원을 많이 좀 다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쪽은 좀 실적이 꾸준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 일자리 관련 주식 중에서도 교육 정책주들은 좀 조정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일자리 정책주까지 오늘 세 가지 테마와 이슈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밸류 리서치 김한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딥시크 조크, 중 AI, 미 통미까지 추경. 지난 1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격차가 1년 만에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가 7일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AI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플랫폼 LMSYS 챗봇 아레나에서 미국과 중국의 최고 AI 간 성능 차이는 지난 2월 기준 1.7%로 나타났다. 이는 1년여 전인 지난해 1월 9.3%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또 대규모 멀티태스크 언어 이해 능력 평가, 범용인공지능의 기능을 시험하는 벤치마크, 수학풀이 성능, 다중어 버그드 생성 평가 등 모든 성능에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딥시크가 지난 1월 출시한 추론 모델 R1은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미국 최고의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보너스 11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게 되는데요. 어제 프로그램 쉬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총 8가지 종목이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저희 챌린지고요. 과연 11주차 출발은 어떨지 오늘의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중국 정부의 산하 문화사절단 한국 방문 예정 소식 속에서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제 시장 조정과 함께 이 종목 역시나 낙폭을 보였다가요.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마이너스 1.94%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역시나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고 파트너님께서 엔터넷 최선호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종목을 픽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또 아쉽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 마이너스 2.87입니다. 두 가지 종목으로요. 저희 마이너스 4%대의 누적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보이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챌린지 진단 빠르게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 조정 나왔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선방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코스맥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89%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전 거래일 장중 5%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종가는 3.36%로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오늘 양전환에 이어서 추가 상승세가 제한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눌림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2024년도 11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 상승 추세, 1차 상승 추세는 이탈을 했습니다. 좀 더 아쉽게도 이탈을 했죠. 오늘 확실하게 이탈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탈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눌릴 수 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눌릴 수 있는데 이 눌림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15만 4천 라인대 지금 보시면 이 회색 선과 검은색 선이 각각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과 241선입니다. 이 두 선이 우상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121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되돌림의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121선은 지지받았을 때에는 뭐 큰 변동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대시세가 이어지고 나서의 첫 번째 지지받아주는 그 되돌림의 흐름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15만 4천 원대의 중요 지지 라인대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이 라인대를 보시면 과거에 2025년도 2월 24일 날에 그 종가 부근입니다. 이 종가 부근에서는 현재 121선과 맞닿아 있죠. 따라서 빠르게 눌렸을 때에는 15만 4천 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반등,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눌렸을 때에는 121선과 241선이 각각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추세는 각각 부상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15만 5천 원 위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15만 7천 원 라인대에서는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더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추가 슈팅까지 가능한데 거래량 기준에 대해서는 30만 주에서 40만 주입니다. 그 기준은 2025년도 2월 25일 날 장중 11%대까지 급등했던 날이죠. 이날 거래량으로 동반됐더니 거래량의 80%까지만 동반된다 하더라도 추가 슈팅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 장세는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인 YG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의 경우에도 시장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런 종목들 특히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최대한 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보다 하락폭이 좀 더 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장중에 전 거래일 장중에 5%대로 종가 마감을 했고 오늘 장중에 2.35% 갭상승 시작했지만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중요 지지라인대 위에서 지금 현재 단기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냐 보시면 2025년도 2월 20일입니다. 장중 16%대까지 급등했던 날의 시가입니다. 이 시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중요한 지지 라인대와 이 60일선
초록색 선이죠. 초록색 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눌렸을 때 하락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조금 더 눌렸을 때 60일선과 중요 지지 라인대가 맞닿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한 흐름 57,000원 라인대에서는 강한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눌리면 더 강력한 반등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와 YG 엔터테인먼트 단기적으로 조정의 흐름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큰 의견 없이 두 종목 모두 다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은요 저희 단기 포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저희 월요일이 또 기다려지는 이유가 장기 포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 또 누적 성공률이요 상당히 좋습니다. 300%에 가까운 이 세 자릿수 대 수익률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파트너님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장기 포트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죠. 저 5종목으로 300% 조금 안 되는 상승률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일진 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전기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폭이 좀 더 깊었습니다. 이 최근에 이 일진 전기가 관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18% 정도의 관세를 맞게 됐는데 다른 업종들 24%에 대한 관세보다 25%에 대한 관세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관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은 피해갈 수가 없는 흐름. 그러면 이 종목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지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2025년도 2024년도죠. 12월 달 기점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이 상승 추세는 이탈을 이미 진작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이탈했을 때에는 추가 단기 조정폭은 좀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는 걸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탈했지만 최근에 중요 지지라인대 위에까지 안착해 있는 모습이죠. 자 보시면 2024년도 12월 2일 그리고 12월 3일 날 주요 지지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현재 구간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전거래일 2025년도 4월 17일 날 종가상 13%까지 하락했었는데 11%대로 종가 마무리를 해줬죠. 종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지지라인대로 지지라인대로 작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흐름이고요. 2025년도 4월 8일 오늘입니다. 장중 5%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현재는 지수 자체가 조금 더 밀리면서 이 종목도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중요 지지 라인대 위에서 2만 원대를 다시 한번 안착하면서 반등하는 흐름들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하나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2조 3천억 원까지 줄여서 진행한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 하나그룹주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현재 함께하는 그 상승률 기준으로 110%까지 만들어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렸을 때 이 눌림폭 자체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크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좀 더 그 조정폭도와 시장보다도 또 견고한 방어 흐름 그리고 이렇게 견고한 방어 흐름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하락 추세만 멈춘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이런 강한 반등 흐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에서 4만 2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가 왜 중요하냐? 과거 2024년도 11월 달에 고점이죠. 이렇게 18,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단숨에 올랐던 이 저항 라인대 자 보시면 이 상승 파동을 저항 맞았던 이 32,000원 라인대에서는 넘지 못했어요. 그러다 2025년도 2월 12일 날 이 저항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그것도 장중 상한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저항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었고 전 거래일 장중 11%대까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 라인대인 32,000원 라인대를 다시 되찾은 흐름 그리고 오늘 4%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요 지지라인대 위에서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눌린다 하더라도 3만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자
중요 라인대를 이탈을 했죠. 좀 더 아쉽게도 이탈을 했지만 현재 좀 더 추세적인 하방 라인대는 그렇게 길게 남아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과거에 2024년도 12월 달에 수렴 이후에 강력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고요. 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나서 자 반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하락만 지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상승 파동,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멈추고 나서 반등이 이어졌을 때에는 한동안 상승 추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할 때에는 V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체크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의 경우에는 전권의 29%에 대한 하락은 프리마켓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요. 현재 흐름을 보시면 플러스 8.91%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2024년도 12월 달과 2025년도 1월 달 초죠. 이때 충분히 바닥을 다져놓은 이 라인대 안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14,7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HD현대미포 가장 최근에 편입한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6% 이상 6.91%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에도 5% 이상 강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 11만 9천 원에서 12만 원 라인대를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2만 원대 돌파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해 나가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단기 포트부터 장기 포트까지 단기적인 전략,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단단하게 구성해 드리고 있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더 나아가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직접 이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눈을 기르실 수 있지 않을까, 안목을 좀 기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진단 받아봤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방송 중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보다 더 자세한 핵심적인 투자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에 공략하셨던 종목들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잡아드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그대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상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시장 설명에 대해서도 개장 전 그리고 장 마감할 때까지도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될지 그 구성 방안까지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포트폴리오 잡지 못하겠다 혹은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이때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되니까요. 참여해 보신 다음에 이러한 핵심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2시 15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목 선정하는 기준들, 매매 기법들 같이 설정해 드릴 거고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 50%까지 추가 보복 관세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최대한 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동향부터 투자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들까지 알차게 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또 두 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NM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가장 먼저 이 CJ ENM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문화사절단이 한국에 방문을 했죠. 문화 공연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을 한 목적은 한한령 해제 이후에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무비자 입국 정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에 맞물려서 관광, 공연 그리고 연계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협약을 해서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게 이번 문화사절단 방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만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종목들보다 이 CJ ENM이 좀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에 방영 예정이죠. 보이즈 투 플래닛입니다. 이게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반영 예정인데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스터 트롯 그리고 미스 트롯 같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시즌 1, 2, 3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파급 효과를 굉장히 크게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한한령 해제 이후에 첫 번째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영이 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는 좀 더 아쉬울 전망입니다. 다만 그 커머스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견고할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본업에서 실적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도 이렇게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렸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 최근에 2025년도 1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바닥을 완전하게 다지고 나서 추세를 일으켜 오고 있는 종목이죠. 자 보시면 이런 상승 추세 굉장히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CJ ENM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3%대 그리고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보합권대의 움직임으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57,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견조로운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따라 이에 따라서 거래량만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 2025년도 2월 20일 날 장중 14%대까지 급등한 날 이때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졌을 때 급등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5월 정도에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 달 전인 4월부터 준비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 랠리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선정해 드렸고요. 가격 전략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2,500원, 손절가는 55,9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HD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호재 이슈가 있었죠. HD 현대그룹에서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헝팅턴 잉걸스라고 하는 미국 최대 조선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MOU를 체결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냐면 양사가 보유한 함정 건조 기술을 공유를 하고 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업을 해 나가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시너지를 좀 더 극대화하는 흐름. 근데 이게 국내에서 최대 기술력을 가진 두 기업이 협력을 한 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에 대한 시너지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딱 두 기업 중에 한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이냐면 이 미국 해군 MRO 사업이죠. 유지 정비 보수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수주를 따낸 기업 중에 한화오션과 H현대중공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상선 특히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리고 군함 건조 이후에 MRO 사업까지 따낼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조정 장세에서도 시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 5에서 6%까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2025년도 3월 말에 저점을 형성하고요. 저점을 형성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전 거래일 장중 9%대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중요 지지라인대 27만 2천원 라인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9%대에서 마이너스 6%대로 회복하며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 오늘 6%대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2만 8천원, 손절가는 26만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는 CJ ENM과 그리고 오늘 HD 현대그룹주 안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픽해 주셨습니다. 저희 금요일까지 흐름들 체크해드리고요.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